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분명 나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며 오히려 화를 내거나 나를 오해하고 밀어내지 않았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날 미워할까? 왜 내 진심이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을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 한 상담실. 조용한 오후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그 사람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회사의 팀장과 3년 넘게 함께 일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칭찬도 종종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팀장은 그녀의 제안에 늘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말끝마다 그건 내가 날 이해 못해서 그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딱딱하게 말했나? 혹시 오해할 만한 말을 했나?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을 고치고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어떤 말도 그 사람에겐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을 때조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꺼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정답만 말해야 한다는 압박은 상대를 점점 위축시키고 자신의 감정조차 숨기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들은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이유는 자기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고 자기 불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 안에 타인을 억지로 가두려 합니다. 그 세계 밖에서 건네는 말은 모두 거부당하고 그저 불편한 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런 사람 곁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가 너무 좁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지 그리고 왜 그 관계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지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사소한 회의 자리였습니다. 한 직원이 신입사원의 제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신입사원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정중한 표현이었고 감정을 얹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입사원은 자신이 비판받았다고 느낀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직원의 말은 무조건 거부했고 심지어 회의 중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은 항상 기분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는 말은 전부 적대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지금 나를 틀렸다고 했어? 지금 내 생각 무시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쓰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냥 조언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은 그들에게는 변명처럼 들리고 오히려 그들은 더 방어적이 됩니다. 그들의 해석이 곧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고통스러워지며 그 고통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하는 역할을 떠안게 되고 상대는 끊임없이 상처받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기울고 여러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 상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해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입장을 분명히 하고 멈추어야 한다. 즉,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감정은 존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해명이나 반복은 여러분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양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말을 건넬수록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들의 불편한 감정을 대신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늘 자신의 언어를 조심조심 고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과 지낼수록 우리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대신 짊어진 사람의 마음엔 무엇이 남는지를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과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을 점점 잃어갑니다. 말을 삼키는 것이 습관이 되고 눈치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그가 듣고 싶어 할 법한 말만 골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충돌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평온함이 내 감정을 포기한 대가라는 데 있습니다. 상담실을 찾은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의견을 묻기만 해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너는 너무 부정적이야.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망치지 마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중엔 진짜 내가 문제 있는 사람 같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느끼는지도 모르겠고 내 감정은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은 상대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차츰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이해받을 기회도 사라지고 존재감을 느낄 순간도 줄어듭니다. 결국엔 나는 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됐지라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되면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은 겉보기엔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 어떤 말이든 불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말하면 또 기분 상하겠지라는 생각부터 들고 그래서 결국 입을 다물게 되진 않나요?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중심으로 짜인 일방적인 틀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균형 있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거리 조절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자기만의 감정 영역 안에서 관계를 설계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세계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감정의 무게를 나누려 하지 말고 선부터 그어야 합니다. 상대가 말합니다. 그건 내 입장에서 너무 상처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여러분의 진심을 왜곡한 것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셨다면 유감입니다. 하지만 제 말엔 그런 의도가 없었고 저도 제 감정을 말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는 쉽게 끌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명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네 라는 결론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사실을 말했을 때 그들이 상처받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지속 여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꾸만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의 늪에 빠집니다. 상대가 상처를 이유로 늘 여러분을 억누른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명확한 경고도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런 식이라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는 결국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며 사는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이며 그 끝에는 고통만이 남는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이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데 있어 어떻게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방법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모든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사람은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만을 중심에 두고 타인을 도구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하며 그 안정이 흔들리는 순간 공격적이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말 했다가 또 화내면 어쩌지? 그 사람 기분이 상할까봐 오늘도 그냥 넘어가야겠지.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자기 검열을 강화시키고 결국 침묵과 회피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무례한 경계에서 물러나는 것. 그것은 성숙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친구였던 한 사람과 끊임없는 감정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졌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늘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날 친구의 생일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가 이렇게 나를 무시할 줄 몰랐다며 분노에 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의 틀 안에서 내가 그렇게 말해야만 한다는 식이었죠. 저는 결국 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원하는 버전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녀는 끝내 관계를 정리했고 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공허했지만 지금은 제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어요. 이젠 어떤 말도 조심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해방감을 줄 줄 몰랐어요. 여러분, 관계는 늘 다정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두기와 멈춤이 서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닿으면 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붙잡는 손이 자신을 상처내고 있다면 그 손은 이젠 놓아야 할 손입니다. 이번에는 마무리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며 여러분이 스스로의 감정을 지키고 더 이상 타인의 불안 속에 갇히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타인의 언어와 감정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그 세계 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강요하는 것은 다르며 누군가의 불안을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고 맙니다. 첫 번째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입니다. 이 한 문장은 여러분이 감정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관계를 정돈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애쓰는 대신 여러분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상대를 증오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이 병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스스로를 아끼는 데 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피로감, 말조심, 감정적 억압을 느낀다면 그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좋지만 그 이해가 여러분의 내면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이해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려는 누군가의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말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 속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는 도구가 아닌 여러분 존재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존중받는 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단단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드리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